오답 노트를 왜 이렇게 썼니? 그랬더니 저희 반 아이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답 노트 쓰는 걸 안 배워봤니? 그랬더니 네, 한 번도 안 배웠어요. 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아이들이 오답 노트 쓰는 걸 전혀 모르는구나. 네. 안녕하세요. 김성현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오답 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어제 사회 단원평가를 본 다음에 선생님이 오답 노트를 써오는 숙제를 내셨대요. 혹시 학교에서 오답 노트 정리해와라 이런 숙제 저희 아이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 보신 적 있나요? 이번 시간 이 영상 통해서 오답 노트가 어떤 식으로 기능을 해야 아이 공부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지도를 해주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초등 공부 스스로 끝까지 하는 책에서 오답 노트 대신 괜찮아 노트를 제안을 드렸어요. 아이가 오답 노트를 쓰는 것은 자기 스스로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시 복습하면서 같은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 오답 노트를 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쓰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쓰고 있는 오답 노트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6학년 아이들 가르칠 때 한 번은 저도 사회 단원 평가를 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오답 노트를 써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틀린 문제를 거의 베껴가지고 왔더라고요. 많이 틀린 아이들은 10개도 틀리니까 10개씩 문제를 그대로 베껴서 공책에 막 열심히 써가지고 왔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답 노트를 왜 이렇게 썼니? 그랬더니 저희 반 아이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답 노트 쓰는 걸 안 배워봤니? 그랬더니 네, 한 번도 안 배웠어요. 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아이들이 오답 노트 쓰는 걸 전혀 모르는구나. 네. 지도하지 않으면 사실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어떻게 써야 되는 당연히 모르죠. 사실 오답 노트를 쓰는 목적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기가 자기 공부에 대한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공부는 피드백이 가장 중요해요. 온라인 학습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도 피드백이 적절하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하죠. 수업 태도가 나쁘면 나쁘다고, 아이가 책을 정확하게 못 읽으면 못 읽는다고, 하나하나 전부 다 피드백을 주십니다. 교사의 역할은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온라인 수업으로 들어가 버리면 실제로 아이들은 그 정도의 피드백을 받지를 못하죠.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에서의 이 효과가 떨어지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 피드백에 있습니다. 자, 오답 노트로 가볼까요? 오답 노트에서도 목적은 피드백이에요. 자기 피드백. 이 자기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아이 스스로 틀린 문제를 정리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오답 노트는 사실 아이에게 오히려 자신감을 더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버려요. 나는 문제를 10개나 틀리는 아이야. 나는 수학을 못해.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팔이 아프죠. 너무 많은 걸 써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실제로 오답 노트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이것을 방향을 살짝 한번 바꿔볼까요? 아이의 자신감을 올려주고 스스로 자기 피드백을 정확하게 줄 수 있도록. 네, 괜찮아 노트. 여러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아이에게 오답 노트라는 그 표현 말고 괜찮아 노트로 방향만 살짝 바꿔줘도 말 그대로 괜찮은 거예요. 초등 공부는 넘어지는 공부입니다. 틀리고 모르고 서툴러야, 이 부분이 자꾸 드러나줘야 엄마도 선생님도 아이를 지도해주고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못하는 부분에 강조를 해서 넌 이거 못하잖아 가게 되면 아이는 정말 맥 빠지고 하기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답 노트의 궁극적인 목적인 피드백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는 아이가 어떤 부분을 잘 몰라서 틀렸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부분을 왜 틀렸는지 직접 적어보고, 그 다음 비슷한 문제로 바꿔보는 활동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쓸 때 틀린 문제를 그대로 베끼기 시작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계속 아무 의미 없는 작업만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오답 노트는 오답 노트대로 팔 아프게 쓰면서 실제로 효과는 거두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자, 제가 책에서 이야기 드린 괜찮아 노트는요, 이렇게 3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 왜 틀렸는지 그 틀린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틀린 이유를 적어봅니다. 네. 세 번째, 비슷한 문제를 내봅니다. 자, 이 3단계를 거치게 되면 아이는 같은 문제를 틀리지는 않아요. 네.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피드백을 주고 그 부분을 고치는 작업을 스스로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오답 노트의 진짜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엄청 중요한 차이죠. 자신감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아이가 자기 공부에 대한 피드백을 자기 스스로 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발전인 거죠.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자기 공부의 약점을 자꾸 줄여갑니다.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아이들은요, 사실 약점이 없어요. 못하는 과목이 없습니다. 자, 전교 1등 하는 고등학생 한번 볼까요? 네. 사회는 엄청 잘하는데 국어는 완전 꽝이야. 이런 아이도 없어요. 다 잘합니다. 즉,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약점을 줄여가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초등학교 공부는 약점이 자꾸 드러나줘야 돼요.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아이 스스로 계속 자신감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돌아보고 괜찮으니까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잘해보자. 보완해서 다음번엔 조금 더 잘하는 이 과정으로 가야 돼요. 아이가 자신감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그러니까 시간에 이 시험 공부할 때만 오답 노트를 쓸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어려웠던 내용, 잘 모르는데 그냥 지나쳤던 내용들을 아이 스스로 한 번씩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 공부에 자꾸 피드백을 줘가는 훈련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메타인지를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 네, 이게 메타인지거든요. 다른 영상에서 또 다루겠지만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메타인지를 기를 수 있는 그런 너무나 효과적인 방법인 거죠. 오답 노트 여태까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반복하는 식의 노트를 정리하는 식이었다면 이제 아이에게 효과적인 3단계 지도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1단계, 모르거나 어려웠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2번, 왜 어려웠는가를 스스로 짚어본다. 이 부분이 메타인지를 기르는 부분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3단계, 비슷한 내용이나 문제로 바꿔본다. 네, 강조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아이랑 같이 한번 해보세요. 엄마가 아이에게 적어줄 내용도 많을 겁니다. 오답 노트 대신에 이제 괜찮아 노트로 한번 바꿔보세요. 아이의 공부 자신감은 올려주고 잘 못하고 자신 없는 부분들은 채워줄 겁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